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코어 중에서 윗부분인 횡격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횡격막이 호흡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횡격막이 좌우 그 원통형이 잘 사용되어진다면 척추 측만을 막을 수도 있고 또 오십견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쪽이 왼쪽 같아 보이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쪽이 오른손인데, 저는 오른손잡이고 횡격막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내다가 제가 이제 해부학 공부를 하고 저의 몸을 관찰해 본 결과 저는 오른손잡이였고 오른쪽 갈비뼈가 중력 방향으로 내려오는 근육, 하우거나 광배에 관련된 근육들로 인해서 갈비뼈가 중력선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손 그리고 어깨, 견갑골이 빠져나가는 걸로 인해서 갈비뼈 아랫부분이 왼쪽보다 들려있는 상태가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 학창시절 사진을 보면 증명사진이 다 이쪽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얼굴의 면적이 훨씬 더 넓었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런데 제가 횡격막을 고민하고 또 횡격막에 대해서 알아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들이 오른쪽 어깨보다 오른쪽 12번 흉추 부분에 횡격막을 바닥을 향해서 눌러야 되는 것을 왼쪽과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후 저의 측만이었던 에너지들이 그리고 안정성을 찾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제가 어깨를 내리면 이렇게 돼요. 어깨만 내리면 골반은 여기 있는데 몸통이 나가 있지만 개선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12번 흉추 부근에서 복장뼈 밑에까지 있는 이 횡격막을 바닥을 향해서 똑같이 누르면 옆에 있던 게 제자리로 오게 되죠. 게다가 갈비뼈 하우거과 광배, 어깨뼈 밑에 있는 걸 잡아 당겨서 견갑골까지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몸통이 골반 위에 얹혀져 있고 이 갈비뼈가 오른쪽 왼쪽에 균형을 맞게 되죠. 그래서 손을 들 때도 저요 그러면 대부분이 여기가 올라가면서 갈비뼈가 따라 올라가죠. 이렇게. 그런데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이 횡격막을 같이 누르고 손이 올라가도 손이 센 게 아니고 이 갈비뼈가 더 강하게 안정화를 이룬 다음에 이 손이 올라가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대부분 설거지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실 때 특히 오른손을 더 많이 쓰니까 또는 마우스나 키보드를 칠 때도 이쪽에 더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앞쪽으로 향하게 가면 이쪽 갈비뼈가 손에 의해서 따라가게 되는 경우, 또 이렇게 되면 몸통이 틀어지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앞으로 갈 때도 내가 골반 누르고 그 다음에 갈비뼈의 맨 마지막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가게 되면 이 영향에 의해서 견갑골, 어깨라든가 팔이 아무리 앞으로 가도 안정화를 시키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몸통이 틀어지거나 신체 부정렬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형 교정을 한다거나 코어 안정화를 하게 될 때는 이전에 많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골반 어떻게 안정화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제는 그 횡격막이 골반과 더불어 어떻게 안정화에 대해서 자세를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뒤를 한번 보시면 제가 오른손잡이고 오른손이 더 강하죠.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오른쪽 견갑골이 더 강했죠. 강했고 지금도 사실 강한 편인데 손을 이렇게 뒤로 놓고 제가 편하게 기대고자 한다면 제가 이렇게 기대게 돼요. 이렇게 기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어깨 쪽으로 가면서 몸통이 따라갔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팔에 기대는 게 아니고 우리 횡격막을 그대로 눌러볼까요? 횡격막이 골반에 오면서 횡격막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제가 지금 오른쪽에 가로돌기들이 사실 훨씬 긴 편이었어요.
그랬는데 긴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뒤를 향했더니 이쪽이 너무나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아이들. 뭐 속으로는 가로돌기겠지만 겉에서는 척추 세움근, 척추 기립근들도 사실 오른쪽과 왼쪽의 균형이 맞지 않은 거였죠. 그래서 횡격막이 바닥을 누르고 그것보다 척추가 뒤로 가려고 하니 왼쪽이 더 길게 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서 횡격막이 바닥을 누르고 그것보다 척추 아래로부터 뒤까지가 바닥을 누르고 있는데 정중앙으로 계속 뒤로 가려고 하는 힘. 그러면서 팔도 같이 가운데를 향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힘. 이렇게 될 때 좌우의 척추에서의 균형도 맞출 수 있고 팔의 균형도 맞춰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는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이렇게 엎드려요. 엎드릴 때 대부분이 어깨 쪽으로 갈비뼈가 들려서 어깨가 올라가서 이렇게 숙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 동작을 할 때에는 내가 아무리 앞으로 가는 동작이어도 둔부가, 그러니까 고관절의 그 과쪽 돌림, 한 둔부의 힘, 좌골 결절이 바닥을 누르고 횡격막이 바닥을 누르고 나는 앞으로 가고 있지만 이 바닥을 누르는 힘을 이기고 척추가 가로돌기 가시근이 뒤로 가고 있는데 엎드리죠. 이렇게. 그래서 손은 앞으로 뻗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가장 큰 힘, 주된 힘은 횡격막이 바닥을 누르고 횡격막이 누르면서 갈비뼈, 하우버에 있는 갈비뼈 12번, 10번 이렇게 쭉 12번, 11번, 10번 쭉 이렇게 바닥을 향해서 갈비뼈를 뒤쪽으로 내리는 힘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의 견갑골도 광배랑 같이 뒤로 가면서 손이 가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견갑골이 위로 올라와서 또 승모가 위쪽으로 올라와서 있는 분들은 아마 힘드실 거예요. 여기에 근육이 뭉쳐져 있고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던 걸 계속 내려줘야 되니까 어깨를 내리는 게 아니고 갈비뼈부터 내려간 거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대로 자 둔부를 누르고 횡격막이 뒤로 가면서 갈비뼈를 어깨를 데리고 다시 뒤로 갈 때 정중앙에서 새끼손가락을 누르면서 계속 바닥을 누르고 척추가 꼬리뼈부터 뒤로 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갈비뼈 내려주시고 견갑골 내려주시고 오른쪽 왼쪽의 상완, 팔 윗부분까지 서로 가운데를 향해서 모아주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가슴을 내밀고 있는 동작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이 동작을 결절, 그러니까 골반의 중립을 유지하고 횡격막이 바닥을 누르고 누르는 힘을 이기고 척추가 뒤로 가면서 갈비뼈 좌우를 모아주고 견갑골 좌우를 모아주고 그리고 팔의 윗부분까지 모아주는, 그리고 새끼손가락이 서로 가운데서 만나게 하는 그런 에너지로 이 동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갈 때도 여전히 골반과 횡격막은 바닥을 누르고 척추는 꼬리뼈부터 뒤로 오면서 손은 앞으로 가지만 갈비뼈와 견갑골 그리고 상완은 뒤로 잡아당기면서 손이 앞으로 가서 정중앙에서 만나요. 자, 나는 이 동작을 하면서 엉덩이, 그 다음에 횡격막, 갈비뼈, 견갑골을 뒤로 잡아당기고 이 동작을 하죠. 다시 뒤로 갈 때에도 여전히 골반과 횡격막이 갈비뼈를 먼저 잡아당기고 견갑을 잡아당겨서 그리고 척추가 뒤로 가죠. 자, 누르고 있는데 꼬리뼈부터 가로돌기 뒤로 가서 자, 새끼손가락이 만났을 때에는 가슴을 내미는 게 아니고 둔부와 횡격막이 바닥을 누르고 그리고 양쪽의 횡격막이 똑같다면 양쪽의 갈비뼈를 똑같이 바닥으로 잡아당기고 양쪽의 견갑을 바닥으로 잡아당기고 양쪽의 상완을 정중앙에서 모으게 한 다음에 균형 있게 바닥을 누르는 동작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근육을 먼저 쓰고 어떤 에너지로 동작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근육의 불균형이 이루어져서 좌우가 틀려질 수 있지만 어떤 근육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면서 움직이느냐에 따라 틀어졌던 것들의 균형이 맞아질 수 있거든요. 힘을 줘서 버틸 때는 이런 게 좀 불가능할 수 있죠. 힘을 줘서 버티는 게 아니고 앞뒤로 서로 잡아당기면서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중력에 대입시키려고 하는 힘. 이럴 때 좌우를 똑같이 균형 있게 조절하는 힘. 이게 바로 등척성 수축이고 또 이런 등척성 수축의 힘을
저희는 마름모 코어 스트레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서 어떤 역학적인 힘, 어떤 에너지로 어떤 방향을 향해서 근육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몸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나빠진 상태에서 다시 원상태대로 균형 있는 몸으로 회복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몸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보세요. 감사합니다.